안녕하십니까. 서울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화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사실 이 노화는 굉장히 큰 주제죠. 뭐 그냥 우리의 삶이 노화의 연속이니까요. 그리고 어 우리가 아는 질병의 90% 이상이 노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관리하고 잘 케어할 수 있다면 질병의 상당 부분이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방하거나 빨리 생기지 않고 늦게 생기게 하는 거죠. 노화를 천천히 에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실제 여러 나라에서 노화 연구소라는 그런 대단히 연구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일본이나 뭐 혹은 서구 여러 나라의 노화 연구소, 그 안에는 노화만 연구하는 과학자와 의사가 수백 명이 혹은 뭐 1,000명 이상이 연구하고 있죠. 그 안에서 연구하는 사람 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생물학이나 의학 연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노화와 관련되는 연구를 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위가 넓은 얘기인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최근에 밝혀진 특정 사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내용은 뭐냐? 노화가 확 빨라지는 나이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어 밝힌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물론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연구 결과이고, 어 가장 수준 높은 학술지에서 검증하고 논문으로 나온 거니까요.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자, 근데 우선 우리가 시작하면서 노화라는 게 뭔가, 그냥 나이 드는 거, 늙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늙어지는 거, 늙을 노자에다가 될 화자니까요, 변한다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노화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냥 상식 수준에서요. 그리고 뒷부분에 새로 밝혀진 내용을 딱 집중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라는 것을 정의하면 세포나 하나의 세포, 또 조직,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걸 조직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장기, 기관이라고 말하죠. 올간이라고 말해요. 세포는 셀, 조직은 티슈, 기관은 올간이라고 말하는데요. 심장 이런 게 기관이죠. 콩팥 기관, 간 이런 게 기관이에요. 뇌 이런 거. 조직은 뇌조직 일부를 말하는 거고, 그걸 세포 단위까지 나누면은 제일 작은 생명체의 제일 작은 단위는 세포죠. 물론 거기서 더 들어가면 뭐 분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에 나눌 수 있는데, 세포, 조직, 기관 수준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서서히 일어나고 체계적인 기능 저하 현상을 노화라고 한다. 그렇게 말해요, 보통. 그러면 세포 수준에서는 관찰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 물질, 우리 유전자에 유전자가 이렇게 X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불규칙한 모양으로. 그런데 그중에 한쪽에 끝에 붙어 있는 어떤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불러요.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노화와 수명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알려져 있어요. 짧아지면은 수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노화가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텔로미어의 단축과 더불어 세포 분열의 한계가 발생한다. 어리고 젊었을 때는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세포 분열을 더 잘 못해요.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죠. 그거 세포 수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DNA가 있죠. 세포 안에 핵산. 그 DNA, 뭐 RNA 이런 게 있는데, 더 중심 물질이 DNA잖아요. 유전 물질. DNA가 손상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걸 회복하고, 리페어라 그러는데, 회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상이 계속 늘어나서 축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돌연변이나 장애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노화다. 이렇게 세포 수준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반 용어로 시네슨스라 그래서 세포 노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예, 이런 표현들이 세포 수준의 노화입니다. 그리고 분자 수준, 그보다 더 아래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물질들, 분자 수준에서는 텔로미어의 단축, 이거 텔로미어라는 것은 세포보다 작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텔로미어의 단축이 분자 수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DNA의 그 분자 수준에서는 메틸화가라고 해서 메틸이라고 하는 화학 구조가 자꾸 많아지는 것, 이것을 노화라고 한다. 히스톤도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히스톤 변형이 자꾸 일어난다. 이게 노화이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단백질들이 만약에 소모되거나 망가지면 또 새로운 것을 만들겠죠. 유전자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요. 단백질의 유전자 활동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은 항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단백질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깨진다 이거죠. 그게 분자 수준의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장기 수준에서는, 심장, 간, 뇌 이런 수준에서는 그 기관의 조직 재생 능력이 저하합니다. 망가지거나 손상을 받으면은 걔가 막 세포를 새로 만들고 그래 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 전체에서 만성 염증 반응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면은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내 호흡기관인데요. 그 기능이 저하돼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는 거죠. 그럼 세포의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고 장기의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게 장기 수준의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막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연구들을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는 어떻게, 연령별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20대 후반부터 25세에서 30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이게 일반적인 의학적인 사실이에요. 생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화가 시작되는 것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은 노화가 가속이 된다. 그러다가 60대 이후에는 진짜로 나이가 들었잖아요. 노화가 급격히 진행한다. 굉장히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20대 중반 이전에는 노화가 없고 20대, 30대는 노화 시작, 40대 숫자대로요. 20대, 30대 시작, 40대, 50대에 가속되고 60대 이후에는 급격히 진행한다.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스토리죠. 이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논문은,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논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집대성한 거죠.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뭘 분석했냐면 단백질 분석을 했어요. 아주 대규모의 단백질 분석 연구를 시행했는데 그 결론은 노화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아주 가속도 붙듯이 빨리 진행하는 나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약 4,300명의 혈액 샘플을 다 모아서, 거기에 단백질들이 그 안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굉장히 종류가. 그 단백질 중에서 3,000개 정도의 단백질을 정해서 그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 나이에 따라서 그 변화를 계속 추적한 거예요. 사실 여기 그냥 이렇게 4,300명의 혈액 샘플을 3,000여 개의 단백질을 발현을 측정하고 그 변화를 추적했다. 이 말은 쉽지만 이거 실제 실험실에서 일을 해본 사람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노화와 관련되는 단백질 발현이
그냥 나이에 따라서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노화가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아주 급가속하는 시점이 3번이 관찰되더라 이거죠. 그 3번이 언제냐면 이 나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34살, 60살, 78살. 숫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34세, 60세, 78세예요. 그때 그 시점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34세 때 나온 그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면은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호르몬 변화가 급격히 왔어요. 피부가 노화가 심하게 오고 호르몬이 변화가 온다. 되게 30대 후반이 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 여성들은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떨어진다. 노화가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34세,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와요. 남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성장과 발달이 끝나고 세포 대사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초기 노화 시점이다라고 이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피부 변화와 호르몬 변화입니다.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노인성으로 변한다는 거죠. 성장기, 청년기에서 이제 약간 중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중년이 말이 좋아서 그렇지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노년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버티는 용어죠. 가운데 중자를 써서 그냥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때부터 30대 후반부터 34세 이후부터는 그런 현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페이스로 가다가 60세가 되면 또 갑자기 노화의 단백질들이 확 변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2가지 초점이 있는데 면역, 심혈관계, 근골격계가 빠른 기능 저하가 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질환과 관련되는 거죠. 특정 질환, 면역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심장병, 혈관 질환 이런 거. 그리고 근골격계는 뭐냐면 관절염이에요. 관절염과 근육 질환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만성 질환들 중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 질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60세 전후. 제가 60세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건 피부로 느낍니다. 제 친구들 학교 동창들이나 만나 보면은 심장병 같은 거 많이 이제 발생하고요. 근골격계가 약해지는 걸 확연히 느껴요.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몸이 이게 안 따라줘서. 관절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뼈가 노화가 온다는 거를 매우 피부에 닿게 느낍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환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무슨 근골격계에서는 협착증 같은 게 많이 증가해서 몸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체조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쭉 가다가 78세 전후에 이 데이터에서는 78세라고 얘기하는데요. 75세에서 78세쯤 70대 중반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는 노인이 되는 거예요. 전신 기능이 저하하고 병이 생기면 회복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무슨 뭐 독감을 앓고 나서 꼭 독감이 아니어도 심한 감기를 앓고 나서 갑자기 더 체력이 떨어지거나 전신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률과 사망률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병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78세 이후에. 그래서 고령 노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나이가 되는 거죠. 자, 이 연구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나이 전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노화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내 친구들 동년배보다
덜 늙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병에 덜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안 걸린다기보다도 훨씬 덜 걸리고 더 늦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4세, 60세, 78세. 나중 연구에서 이게 나이가 좀 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노화가 아주 현저하게 가속이 붙는 나이가 3개가 있다. 34살, 34세, 60세, 78세. 자, 그러면 이러한 노화가 급격히 생긴다면 어떤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러면 무슨 불로장생에 무슨 약이 있고 뭐 수술 받으면 되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근육이 줄어들면은 노화가 심해져서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럼 수술로 근육을 많이 붙여주면 그럼 건강해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을 잘해서 근육이 더 단단해지고 늘어나는 것은 그것이 바람직한 거지 억지로 어떤 약이나 어떤 시술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젊음을 의미하거나 덜 늙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잘해서 그 노화의 지표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제가 제시를 하자면 34세 전후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필요하면 직업을 바꾸세요. 이걸 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그리고 수면의 질 관리와 음주 흡연 습관 관리. 이 34세의 노화는 34세가 아까 제가 세포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 탄력 감소와 호르몬 변화가 온다 그랬죠. 이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생활 습관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그중에 체중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음주 흡연 습관 관리. 이것만 잘해도 돈 수억 버는 거예요. 노화가 덜 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60세에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면역계, 심혈관계, 근골격계가 빠른 노화가 오고 만성 질환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육 골격 유지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체력 관리죠. 일종의 체격과 체력을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시술 받고 특별한 약품을 먹어서가 아니라 생활을 해서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 관리와 면역력 관리 이런 병이 많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면역계, 심혈관계 이런 병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생활 속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78세 전후에는 앞에서 전신 기능이 급격히 저하하고 회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절이 되고 그러면 잘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망률이 많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낙상 및 인지 관리. 이 나이가 들어서 제일 병원에 많이 찾는 이유가 인지 저하와 낙상에 의한 손상입니다. 그래서 낙상 골절 예방 관리를 위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요가라든가 체조를 꾸준히 해줘야 되고요. 근육이 소실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인지 관리와 약물 및 영양 관리. 약물을 자꾸 늘어서 더 많이 먹게 돼요. 꼭 필요하지 않은 약물은 줄이고 꼭 필요한 약물만 먹어서 78세가 됐을 때는 복용하는 약물이 최소가 돼야 돼요.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 먹게 되는데 많이 먹을수록 나는 그만큼 많이 노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양 섭취 관리, 인지 관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 그리고 책 읽기, 쓰기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그런 인지 활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비 전략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34살, 34세, 60세, 78세 그 나이를 전후해서 특별히 내 생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드리면서 강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우주나무님께서 비타민 D가 노화를 막는다는 연구가 있다는데 꾸준히 섭취하면 좋겠죠? 이거는 저는 제가 했던 모든 그 비욘디 강의나 뭐 제가 했던 어떤 다른 자료도 좋아요. 인터넷에서. 저는 어떤 특정 물질과 어떤 특정 시술이 뭐에 좋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비타민 D가 그럼 비타민 D만 열심히 먹으면 노화가 막아지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생활. 그리고 비타민 D 섭취하는 건 좋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라라님께서 격한 운동을 하면 뭔가 노화가 빨리 될 것 같은데 운동은 또 좋다고 해서 적절한 강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운동은 제가 이제 두통 환자를 많이 보는데 신경과에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운동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운동 능력이 있죠. 다 알잖아요, 개개인이. 그거에 70에서 80% 정도의 로딩만 주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부상도 적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은 그 노화 물질이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 세게 하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건강에도 안 좋고 노화도 빨리 옵니다. 그거 맞는 얘기니까요. 적절한 강도는 내 최대 강도의 70에서 8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JJJ 오리지널님께서 안녕하세요. 흡연이 노화를 앞당긴다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담배 속 어떤 성분이 세포와 장기에 가장 큰 손상을 주는 건가요? 전자담배는 노화에 괜찮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그 안에는요. 수백, 좀 심하게 말하면 수천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 중에 대부분이 몸에 안 좋거나 노화를 일으키는 성분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왜 자꾸 그걸 피우게 되느냐? 그중에서 니코틴이 도파민 시스템에 작용해서 상당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걸 섭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물질들까지 섭취하게 되는 게 흡연이에요. 그래서 그 이외의 물질들은 전부 혈관에 일산화탄소는 혈관에 손상을 주고 타르는 항암 발암물질이고 뭐 그런 거예요. 타르 안에는 또 물질이 또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흡연은 그리고 술도요. 노화를 앞당기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안 하시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빛깔 찬란한 님께서 특정 음식군이나 영양소가 노화 억제에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논문을 찾아보든지요. 권장사항에 가보면은 골고루 먹으라 그래요. 골고루. 육식, 채식 둘 다 골고루 해라. 채소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섭취해라. 단백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섭취해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결론, 특정 음식군이나 영양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드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메뉴도 다양하게. 예? 조리법도 다양하게. 예? 그게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건포도 땅콩님께서 예전보다 감기에 잘 걸리고 회복도 늦는데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거고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근육량 유지하고 심폐기능 유지하고 예? 뭐 생활을 잘 유지하면 식생활도 골고루 잘 섭취하고 그리고 과로 안 하고 과도한 운동 안 하고 적절하게만 유지하면요. 감기 덜 걸리고 회복도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활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사가 있고 집안 가족이 있고 그거 어떻게 바꾸냐 그러는데 그래도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되는 건 바꾸세요. 저는 실제로 제 가족들한테도 힘들면 직업을 바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예? 계속 질문이 올라오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 찾는 김 형사님, 형사님이라 무서운데 치매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유전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나이에 비례해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더 많이 좌우해요. 더 메이저예요. 유전은 마이너. 생활 습관이 더 메이저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뭐를 예방할 수 있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전에 했던 여러 방송이 있거든요. 우리 비욘디 방송도 있고 치매 예방법 뭐 이런 것들 치매하면은 여러 개가 뜰 겁니다. 그것들을 시간 나실 때마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4세, 60세, 78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관심을 끌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